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국가 예산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국가 예산이라 그러면 대부분 나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요, 내가 모르는 정보도 있고 또 내가 그동안 몰라서 받지 못했던 혜택들도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예산, 그러나 잘 살펴보면요, 내가 몰랐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데도 나라에서 지출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돈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국가 예산을 알아보면서 새로운 사업 구상과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국가 예산 내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년 예산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2021년 예산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규모는요 555조 8천억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512조 3천억에서 555.8조 약 8.5%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또 고용 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점 추진 사항인데요.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디지털 IT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활용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데이터댐을 만들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더 첨단화되고 디지털화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한국판 뉴딜로 극복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AI, 지능형 정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린, 녹색, 환경이죠.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의 미래 산업,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더욱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포용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 예산, 나는 어떤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생애 주기별로 한번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년부터 한번 볼까요? 청년은요, 일자리 예산으로 3조 9천억을 편성했는데요. 구직에서부터 취업, 창업까지 전 단계를 지원해 드리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신규 9만 명을 지원하겠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에 5만 명을 지원하겠다. 청년 10만 명 대상으로 구직수당을 지원하겠다. 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시행하겠다. 민간주도 창업과 관련해서는요, 신규로 400개까지 지원할 수 있는 회사도 늘렸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요, 주거나 금융,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청년의 공적 임대주택을 5만 호까지 확대해서 공급하겠다. 청년이라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데요. 3만 1천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 저신용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햇살론 뉴스를 1330억 공급하겠다.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 체험 공제에서도 신규로 10만 명을 지원하겠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요, 직업계 고등학교에 장려금을 지원하고요, 교회 근로 장학금도 6만 명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청년이시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요.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 재취업 수당 9만 명,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2,500명, 재취업, 창업 컨설팅 500개사를 신설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신혼부부에 대해서는요, 보육,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임신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또는 2살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을 3% 인상시키겠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이런 분들을 6,200명 확대하겠다. 국공립 어린이집 600개소 확충하겠다. 시간제 보육 200개소를 더 확충하고요.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확대하겠다. 초등 돌봄 인원을 40만 8천 명에서 45만 9천 명까지 확대하겠다.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신혼부부에 대한 공적 임대주택 지원을 6만 호까지 확대하겠다. 일, 그리고 가정,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여건을 개선하는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10,000명까지 확대하고요.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도 11,000명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의 지원금도 20,000명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부분은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도 80만 개까지 확충하겠다.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도요 50만 명까지 확대하고 IoT, AI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돌봄 대상도 58,000명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안 주요 지원 내용 중에서 수혜 대상별로 한번 살펴본다면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융자에 3조 6천억, 신산업 창업 사관학교를 12개에서 15개까지 확대하고요. 희망 리턴 패키지도 46,000개, 스마트 상점 보급도 23,000개 확대하겠다. 비대면 온라인 판로 지원도요. 734억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벤처 창업기업과 관련해서는 버팀목 펀드라는 내용을 통해서 3조 7천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 비대면 디지털 분야의 전용 바우처를 200팀을 신설하겠다. 창업 지원을 400개까지 확대시키고요. 스타트업 파크 2개, 그린 스타트업 타운 1개 이렇게 조성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은요. 농지연금 수급자를 14,000명까지 확대하고요. 수상공익 직불제도 도입합니다. 소규모 어선어업인에게는 연간 150만 원을 보장하고요. 농어업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금을 1,300억까지 보강했습니다. 저소득층은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복지를 11만 5천 가구까지 확대하겠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증액시키겠다. 또 다양한 소득과 연령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4,000호 신규 도입하겠다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요. 장애인 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을 월 3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을 9만 9천 명까지 확대하고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도 2만 5천 개까지 확대하고요. 출퇴근 비용도 6천 명에 대해서 신규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보훈이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 보훈보상금 3% 인상, 전상수당은 월 23,000원에서 9만원까지 인상,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사를 208명, 통번역 지원 인력을 312명 확대하고요. 도서벽지나 초고속 인터넷망을 574개소를 구축하고 공공 와이파이도 15,000개를 확충하겠다. 디지털 역량센터도 1,000개소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1년 예산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나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국가 예산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국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나라가 어디에 돈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 여기에서 나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요. 정부기관 홈페이지나 각종 검색창들을 활용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예산 또는 정보가 있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